안녕하십니까. 에너라미스의 백왕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AD 파일을 이용한 모델링 및 구조 해석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CAD 파일은 다음과 같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정면도, 우측면도, 윗면도 이렇게 세 개의 CAD 파일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CAD 파일을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키를 누르고 새 창을 열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치수선들 있죠. 이 부분들은 가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업을 해봤는데 넘겨도 글자들은 따라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제가 드로잉 2라고 저장을 한번 했던 게 있는데 거기서 오버라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드로잉 2로 저장이 되었고, 자, 이걸 이제 워크벤치 스페이스 클레임을 이용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CAD 파일을 보통 해석을 하면 일반적으로 발주처에서 모델링 파일을 줍니다. 근데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도면만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회사에서 3D 툴을 가지고 있지 않다든지 또는 회사에서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자기들이 모델링을 못 하겠으니까 모델링도 같이 좀 진행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면을 받아서 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면을 확인하고 치수를 찍고 그걸 3D 모델링을 그리고 위치를 어디에 위치를 시켜야 될지 간격은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물론 작업은 가능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 도면을 불러와서 작업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여기에서 불러왔는데 이번에는 어셈블리에서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의 의미는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계속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링이 있고 그 모델링에 계속 있어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어셈블리의 파일을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CAD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합니다. 열기를 하면 이제 다음처럼 도면이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잠시만요. 제가 이 기능만 매일 쓰다 보니까 이게 Z를 누릅니다. Z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한꺼번에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파일을 이쪽으로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고 중앙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중앙이 되는 부분을 뭐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중앙 경도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업투가 있습니다. 업투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좌표계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도면 파일이 이렇게 좌표계 가운데로 이동을 해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면도가 되겠죠. 그죠? 이게 정면도가 되고, 그 다음 이게 우측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윗면도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조금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얘를 우측면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요 이동하는 걸 이 끝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면을 기준으로 이 라인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이동을 시키거든.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저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측면도이기 때문에 여기 90도를 이동해야 되겠죠. 근데 90도가 아니는데 270도 또는 마이너스 90도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윗면도. 윗면도는 여기를 중심으로 저쪽으로 90도를 누워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여기 면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90도로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형상이 완료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붙어야 되겠죠. 근데 이쪽으로 하를 붙여버리고 위에도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이렇게 붙여버리고 나면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나면 도면 파일하고 겹쳐가지고 좀 혼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띄워 넣고 모델링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H빔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H빔이 되겠죠. 근데 이 H빔이 여기 우측면도에 보시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의 H빔이 일자로 뻗어나가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로로 지르는 H빔, 폭방향으로 지르는 H빔 한 개, 여기 보시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네 개로 폭방향으로 H빔이 이렇게 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길이 방향의 H빔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SC 키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H빔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죠. 그런 다음에 P를 누릅니다. P를 누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쪽에 한쪽 면이 선택이 된 게 나오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H빔을 이제부터 P를 이용해서 풀을 이용해서 지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머지를 선택을 하시고, 자, 얘가 오긴 오는데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하면 H빔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여기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 U를 누르시고 이 라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H빔이 여기까지 옵니다. 그죠? 맞죠? 위에서 보시면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H빔도 저 안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면을 선택을 하시고 다시 업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라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H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만들어진 H빔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럼 얘를 똑같이 복사를 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어디다 쓸 거냐? 무브 기능을 씁니다. 무브 기능을 쓰고 얘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누르면 전체 면이 선택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 이제 윗모습으로 보고 얘를 어디 위치하느냐 하면 이 라인 중앙에 위치를 합니다.
이 라인 중앙 있죠. 예. 자, 여기 위치를 해갖고 이쪽으로 이제부터 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up to를 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방향을 이 방향으로 정해 주시고요. 한 방향으로 정해 주지 않으면 라인을 선택하고 라인은 중앙으로 가버리는 항상. 그래서 이 방향으로 선택하고 up to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이 라인.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HB 4개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 가지고 제일 처음 하실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미리 이야기를 안 했군요. 그래서 도면을 작업하시는 분들의 뭐 성향에 따라 이 치수가 뭐 2대1 축소, 뭐 스케일 기능을 써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모델에 들어갔을 때 얘들도 이 치수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서부터 끝까지가 우측면도에서 정면도에서 본 건 3520. 자, 그래서 정면도에서 본 치수가 3520이 되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매즈에 보면 매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매저 다음에 E라고 적어놨죠. 그게 단축키입니다. 그죠? 그래서 매저를 누르시거나 또는 아니면 여러분들 아무 데나 가셔가지고 E 키를 누르시면 매저가 뜹니다. 그런 다음 위에 라인 하나 선택을 해보시면 3520mm라는 수치가 뜹니다. 그죠? 그러면 이 수치는 요 CAD에서 확인한 3520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CAD 작업한 그 수치 그대로 일단 스페이스 클레임에 들어왔기 때문에 동일한 치수로 모델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3520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축소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3분의 1로 이 사이즈를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풀을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스케일 바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얘를 선택하고 이 끝점을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아무 지점이나. 네. 그럼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스케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고 여기다가 2.0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솔리드 바디가 있어서 그렇군요. 자, 솔리드 바디는 일단 제가 그쵸, 이 바디 때문에 이 바디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풀을 하시고 스케일 기능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오케이. 그 다음에 2.0을 하시면 이게 2배로 커져 있습니다. 실제 2배로 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치수를 한번 70400 3520 3520이 2배가 70400이죠. 3520 곱하기 2 하시면 70400. 제가 20을 눌렀나 봅니다. 2배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원 상태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520.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쪽 H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H빔이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 보시는 이 H빔이 이 H빔이랑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H빔 작업을 다시 안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그래서 이 H빔을 하나를 회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ove 또 단축키 M이죠. M을 누른 상태에서 3번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뭐 적당한 게 회전을 시킵니다. 뭐 여기서 회전을 시켜도 상관없고, 그래서
뭐 이번에는 upto는 아니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0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얘를 이 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 면을 찍어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만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U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번에 이쪽 부분을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U를 선택하시고 여기를 선택하시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완료가 되었는데, 이쪽 부분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P 기능을 써도 되고 M 기능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 move 기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쪽 면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선택하시고 up to,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H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H빔이 서로 이 중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제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제거를 먼저 하고 얘들을 이동을 시킬 거냐, 아니 이동을 해놓고 한꺼번에 제거를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동을 시켜놓고 한꺼번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왜냐, 뭐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뭐 비슷하겠습니다. 제거하고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서 컴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컴바인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이 대상에서 삭제할 부분을 선택해서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바인을 누르시고, 자, 이 H빔 안에서 이 H빔을 제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 또 이 H빔을 제거를 하고, 이걸 선택을 하고 이 H빔 제거를 하고 얘를 지우고, 또 이 선택하고 H빔 제거를 하고 지우고, 선택하고 H빔 제거하고 지우고. 오케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었고, 이쪽에서 보시면 이제 서로 충돌을 하지 않았죠.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얘들을 선택하겠습니다. 세 번을 누르면 바디가 선택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다섯 개를 선택해서 다시 무브를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무브를 시킬 때 이 끝점에 맞춥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쪽 가로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겠다. 그래서 up to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여기 하나, 또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네, 이렇게 하시면 일단 H빔 쪽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에도 보시게 되면 도면이랑 일단 H빔이랑 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봐서도 마찬가지. 네, H빔이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H빔은 있는데, H빔에서 보시면 이쪽 격판이 있습니다. 그죠? 격판. 그래서 이 격판은 결국은 이 격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격판인데, 격판에 구멍이, 홀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판을 이쪽으로 내릴 건데, 저희가 정확한 위치도 모르고 잘 모르죠. 그래서 뭐 어느 부분을 먼저 채우셔도 P를 작업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윗부분을 하셔가지고 밑으로 내리셔도 되고, 아랫부분에 작업을 하시고 뒤로 당기셔도 뭐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정면도에서 먼저 P를 한번 채워보도록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다 채워지게 되겠죠. 앞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기 P를 선택합니다. 그럼 면이 하나가 만들어졌죠. 자, 그 면을 이제부터 이 면의 두께가 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로서 한번 확인해 보면 두께가 35mm 두께가 되는 거죠. 그래서 35mm 두께로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을 선택합니다. 풀. 단축키는 P가 되겠죠. 그래 P를 선택을 하시고 노머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이 방향으로 해서 35mm를 이동을 하시든지, 그렇죠? 아니면 나는 치수 측정하기가 좀 힘들다면 여기서 U를 하셔가지고
요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면을 선택하시고 또 U up to까지 하고 이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면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 보면 네, 이 면이 생겼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면이 있는데 이 면에 홀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홀이 뚫려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이 중앙 부분과 이 중앙 부분은 홀이 뚫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홀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P를 선택을 하고 그럼 여기에 면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죠? 두 개가.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풀로 해서 이번에는 컷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면을 선택하고 이 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뒤로 쭉 당겨 가지고 이 면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업투를 하셔 가지고 여기 끝면 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홀에 구멍이 뚫립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위에 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이렇게 선택을 해서 P를 하게 되면 네, 원이 지워지는군요. 그래서 이거는 저기 나사를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라서 나사 직경이 얼마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36mm인데 이 안쪽 부분에 보면 정수로는 안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게 실제 볼트의 치수입니다. 그래서 M36짜리 볼트를 썼겠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면을 다 P를 누르신 다음에 이 면을 다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면을 다 선택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U를 하셔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를 선택하시. 잠시만요. 컷을 안 눌렀네요. U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구멍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그 작업을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면을 채우고 하기가 조금 번거롭다. 그러면 M을 무브를 선택하시고 이 면 4개를 선택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4개의 홀의 중앙 위치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방향 선택하시고 그리고 U를 누릅니다. up to. 그런 다음에 어디를 가시느냐? 여기로 가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로 오셔가지고 이 원의 중앙을 누르는 또는 면을 누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여기 바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복사는 같은 물체를 복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홀을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홀을 여기 아니고 다른 위치에 시키고 싶다 하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홀의 위치를 옮기고 싶다. 그럼 항상 컨트롤 키 누르시지 마시고 이걸 이동하면 홀의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네. 그 복사도 얼마든지 해서 붙일 수도 있고 또 이 홀을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적절히 잘 사용을 하시면 작업을 하시기가 좀 상당히 편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작업을 해서 이 면이 만들어져. 근데 여기 우측면도에 보시면 이 면이 한 개, 2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면을 그대로 복사를 해줄 겁니다. 복사를 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M에서 Move M을 누르신 후 3번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 바디가 선택이 되죠. 자, 이 바디를 옮길 건데 이제 어디로 옮길 거냐 하면 자, 이 바디의 이쪽 면 있죠. 이쪽 면. 자, 원래는 바디를 선택을 하면 거기 정중앙 부분 형상의 중앙점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좌표를 중앙 부분을 잡고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쪽 좌표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되거든요.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면이 어디에 갖다 붙일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그래서 U를 입력을 하시고 이 면을 여기다 갖다 붙일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여기다 붙이시게 되면 네, 이렇게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일일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면을 다 갖다 붙이시려면 치수를 다 재고 이 치수도 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특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보이시는 이 컴바인 기능을 잘 쓰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용접을 하실 때는 이렇게 따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면 이쪽 부분 안쪽을 용접을 합니다. 현장에서도. 물론 우리 현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로 일자로 잘라서 한다면 일자로 자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자르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만 남겨가지고 이거를 자르게 하려면 스플릿 바디에서 이걸 선택하시고 이 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스플릿 바디에 되죠. 그리고 이 부분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작업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상판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판은 이 윗부분에 보면 좀 많이 좀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라인하고 이게 이 라인 같고 이 끝면이 아마도 전체 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 여기서 뭐 라인을 다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위에서 선택을 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에 라인만 선택해 가지고 필 F가 되겠죠. 단축키로 F를 누르시면 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 면이 두께가 20mm입니다.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를 누르시고 위에 면을 선택하시고 그다음 노머지 선택하신 다음에 up to 요 밑에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 윗면을 선택하시고 또 up to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 단품을 가져와서 다 만드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 단품을 들고 오셔가지고 모델링 단품들을 이동을 시킨 이후에 조립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처럼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계속 단품을 그 자리에서 그려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더 좋다라고는 말은 못하겠는데 개인의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단품을 모델링을 하고 난 이후에 어셈블리를 하게 되면 역시 단품의 치수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어셈블리 할 때 이미 작업해 놓은 걸 갖다가 다시 다 붙여 가지고 위치를 잡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어셈블리 상태에서 단품을 추가로 계속 작업을 해버리게 되면 위치를 두 번 잡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형상을 어느 부분에 위치를 하고 어떻게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3D를 직접 보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뭐 제가 봐서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다 됐고 그 다음에 이 옆에 면을 작업을 할 건데 홀 작업을 하고 윗부분도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한 번 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연달아서 이제 모델링을 완료를 하고 그 모델링을 가지고 저희가 하중을 주고 구조 해석을 진행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자들도 마찬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도면을 받으면 도면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도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원안을 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도면 캐드 도면 보고 여기 오고 도면 보고 여기 3D 모델링 와서 또 치수 바꾸고 도면 보고 또 치수 바꾸고 상당히 좀 에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손쉽게 하고자 지금 이 시간을 조금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연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